안녕하세요. 연락툴캠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마 GM의 어닝콜이 있었죠. 그 소식과 함께 왜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미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비카프리오님 감사합니다. 자아 비판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저는 댓글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 가지 정보를 디스커션 하기 위해 만든 거지 딱히 그런 큰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만 만나는데 이렇게 선뜻, 그리고 저거는 구글이 절반이나 뛰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테슬라 앤 엔비디아님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테슬라만큼 두근거리는 회사가 없고, GM의 어닝콜을 보더라도요,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봐야죠. 물론 목표한 만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테슬라가 기침을 하면은 여기는 다 감기 걸리는 시장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지표죠. 제 채널에 비판적인 댓글이 나오면 올랐지만 다시 이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비카프리오님이 이미 다 남겨주셨듯이 대외적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채권 금리라든지 전쟁 한치 앞을 못 보죠. 그 영향으로 이미 시장 전체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사실 GM은 올 초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완전 언더퍼폼 했죠. 근데 아직 테슬라는 올 초 기준으로 보면 괜찮지만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좀 많이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것도 웃기긴 하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힘들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닝콜에서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레비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를 넘겼지만 가이던스가 없죠. 그리고 사실 없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여기서 얘네들이 전기차 판매 목표나 이런 거를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옛날로 돌아가서 2019년을 보면은 지금쯤 GM은 테슬라를 턱 밑까지 쫓아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딜레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메리베라 CEO 입에서 말을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 중간까지 40만 대, 이게 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달고 달아서 한 10만 대, 이번 1월에 해프 정도는 10만 대, 뭔가 말을 막 이렇게 뒤섞죠. 결국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표치는 한참 못 미치고요. 그마저도 2025년 후반으로 미룬다든지 이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결국 생산의 목표치가 다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쉐비 볼트 이거 단종된 애만에 정말 싸면 시장에서 제가 먹힌다고, 이 시장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메리베라 CU 입에서 LFP가 나옵니다. 인산철. 이거 제가 지겹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더 이상 예측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죠. 이미 제가 과거에 얘기한 대로 가격이 일단 배터리는 저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수차례 이미 얘기해서 좀 놀랍지도 않네요. 물론 요즘 원자재 가격의 많은 하락으로 인해서 하이니켈하고 인산철하고 가격 차이가 좀 줄은 면이 있습니다. 거의. 그러나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산철이 더 쌀 확률이 높겠죠. 물론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면은 하이니켈 안 쓸 이유가 없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너지 덴시티 높은 걸 안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이 채널은 항상 경제적인 것과 시장에 어떻게 먹힐 것인지, 일론 머스크가 정말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팔릴 만한 차를 만들어야죠. 기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이 먹히는 거에 있어서는 가격도
정말 중요한 축입니다. 이제 GM CEO 입에서 중국 친구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인산철 배터리가 막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숱하게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가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LG도 인산철을 준비한다는 기사도 제가 이미 여러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LG랑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싶었던 메인 그 맥락은 배터리 가격이 낮춰져야 된다. 절대 비싼 배터리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어가면서까지 사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과연 논리적 비약입니까? 결국 그거에 파생돼서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조가 SUV 플랜트만 골라서 아주 이 캐시카우 돈을 잘 버는 플랜트만 노리고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SUV를 팔게 되면 연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GM이 정말 잘 파는 큰 SUV, 이익 많이 남는 그런 SUV를 팔면요, 연비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파업을 하면은 또 전기차를 또 많이 만들 필요도 없겠죠? SUV를 덜 팔겠다는데.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루게 되고,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또 수조 원의 피해가 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노조 얘기도 뒤에 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GM에 이렇게 보면은 이번 3분기 세일즈 퍼포먼스가 2018년, 2019년 대비해서 그걸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맞고 그걸 못 돌아오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죠. 제가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죠. 미국의 지난 옛날에 정말 모든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한 지난 30년간 자동차 판매는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냥 그 파일을 그냥 서로 조금 뺏고 뺏기는 이게 정체된 시장. 참 그냥 고정된 시장이죠. 그걸 근데 아직도 이건 복구도 못했으니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이런 정말 그냥 정체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변혁과 전기차로의 시프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선두적으로 보여주니 제가 테슬라를 응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몸소 FSD 베타로 그걸 너무 느끼고 있고, 저도 테슬라 이거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율주행을 느끼면서 가버리면은 그냥 머리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걸 참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퍼지는 게 더디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목표한 바만큼 빨리는 못 가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어떻게 굴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GM 크루즈는 여기서 지금 로봇택시 머너가 서스펜드 됐습니다. 이거 사고되는 여러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 결국 이제 심사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타깝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쓰는 건, 운전자가 쓰는 건 너무너무 편하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너무 반해서 그냥 정말 머리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있고 엄청 좋지만 이 로봇 택시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 정확히 느끼고 있거든요. 역시 이걸로 서비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FSD 베타를 쓰면 쓸수록 이 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포기를 못 하겠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그 뉘앙스대로 다 모든 게 저는 체감형 유튜버입니다. 뭐 저만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GM에 딸린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물론 친환경으로 시프트라는 대전제는 뭐 아직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떤 기대감에서 주식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렇게 팩트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듣기 쉽게 이런 뉴스에서 좀 더 가공된 제 의견을 투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인산철 여기도 만지작 하고 힘들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많이 팔면 늘어나는 거고 얘가 덜 팔면 그걸 누가 뺏어야지만 얘한테 위기인데 천천히 성장하는 거고, 얘가 많이 팔면 그러니까 오롯이 테슬라에 의해서 시장이 팽창하고 그 속도가 조절되니, 물론 한국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들, 뭐 한국에서도 정말 잘 판다는 얘기가 들리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의 배터리를 잘 쓰지 않죠. 그리고 4680 배터리의 개발 그 뒷배경을 보면 이미 지난 영상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알지만 현실은 얘가 킹왕 짱입니다. 아직. 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리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냐면요. 토요다의 아키오 회장 지금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섰는데 아직 회사에 뭐 떠난 건 아닙니다. 현재 CEO는 아니죠. 그러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직 전기차 갈 때 아니다. 전기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좀 개인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데 큰 스탠스에서 제가 전기차를 엄청 옹호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다에 그렇게 좋은 밸류를 주진 않지만 저분들도 바보는 아니죠. 그리고 넘버원 기업 아닙니까? 내연기관에서? 아니 다들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정해진 위치에 그게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기업이 생기고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익이 다 나눠지고 있고 그래서 전 현실을 전할 뿐인데 저도 저 부분에서는 좀 씁쓸하죠. 하이브리드가 요즘 대세입니다. 예.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팔리고요. 아직 전기차 갈 때 아니고 진팔리도 사실은 이제 기사를 좀 갖고 오지만 제가 8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주축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얘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거 이러면은 뭐 배터리 회사 좋은 얘기는 아니죠. 하이브리드에 배터리 물론 들어가죠. 근데 찔끔 들어가죠. 정말 찔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대비 한 10분의 1에서 한 7분의 1 들어가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토요다는요. 기가 막히게 물론 픽업 트럭이나 얘네들도 대형 SUV를 미국에 팔지만 하이브리드를 계속 개선해서 그 벌금 안 맞는 그 상향된 기준을 딱딱 칼같이 유일하게 토요다가 혹은 진짜 찔끔 벌금 낼 정도로 딱 맞춰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딱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GM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 이런 월스트리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가 지금 미국에서 재고가 많이 남는데 거의 출혈 경쟁으로 팔고 있죠. 근데 현대기아차도 요즘 들어보시면 뭐 기아, 뭐 텔룰라이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 SUV들이 대형 SUV급에 거기에 준하는 완전 미국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실내 공간은 진짜 그거 못지않게 뽑고 그러니까 큰 SUV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비를 맞추려면은 전기차를 좀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벌금 낼래? 아니면 그냥 전기차 많이 팔까? 근데 이제 시장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포션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미는 모습이 저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그런 면이 좋지만 다 그런 기업의 내부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손해나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래도 전심전력해주는 테슬라만을 제가 이렇게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냥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시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친환경 흐름이니까 배터리를 다 사갈 거야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토요다가 뭐 기술이 없는 거 아니다.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로 뭐 컨셉카 만들고 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냥 쇼만 하는 거고요. 토요다는 명확합니다. 진짜 아키오 회장, 토우주 말했었죠. 엄청 말했지만 시장은 테슬라 때문에 야 너같이 하면 돼 해가지고 이제 나가셨지만 치마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그쵸 콕 집으면 진짜 경제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미래를 지금 개척하는 회사에 대해서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거를 시장을 진짜 갈아엎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원을 하기가 뭐 이렇게 바뀌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애시장투 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고 이미 다 예견한 대로 GM의 어닝콜만 보더라도 그냥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플랫폼을 다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면 충전소, 그리고 자동차 내부의 소프트웨어도 완전히 통합형 시스템. 이거 아직도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하고 있는 회사 테슬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웨이즈 라이크. 그러니까 미국에서 웨이즈는 정말 필수죠. 웨이즈도 진짜 대단한 회사인데 그냥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원래 저 회사에 지금은 이제 구글 산하로 인수됐지만
그러니까 기본 맵에서 플러스 상세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킹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로 이제 맵을 업데이트해서 정밀 맵을 만드는 기술을 최초로 그러니까 크게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회사지만 물론 이제 구글에 팔렸죠. 진짜 종업원 몇 명만 좋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수조 원의 회사를 옛날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시간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이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도 이제는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웨이즈 부럽지 않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자꾸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로를 포기를 못 하는 건데 GM은 그것도 포기한다 그랬죠. 자기들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지어보겠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폭스바겐 보십시오. 아직도 안 되고. 쉽지가 않은데 테슬라는 이미 여기도 하고 있고 에너지도 하고 있고 뭐 도처에 망해가지 않고 굴러가게 하고 있다라는 아니 여기 GM 크루즈는요 지금 여기 어닝콜 보면은 그냥 뭐 2, 3조는 우습게 그냥 돈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저도 미지수입니다. 소문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거의 안 나고 정말 몇 년째 정말 수조 원의 돈을 계속 그냥 출혈하듯이 그냥 막 분기별 보면 1.7 막 거의 2빌리언 가까운 돈을 그냥 달러로 그냥 막 쏟아붓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 고금리이고 누구도 지금 사업성 있게 못 가는 마당에서 테슬라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하는 게 그게 대단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 그 목표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닳고 닳아서 정말 이게 최적화되고 극대화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소비자들도 쥐어짜려고 하고 테슬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겪어보니까 다른 회사 대비 낫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루시드도 저도 이거 이메일 받았는데 이제 리퍼럴 프로그램도 가동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안 팔리니 근데 $150 에어퓨어, 에어트로링 해서 뭐 업투 그랜트로닝을 사면 한 $1250 깎아준다 그러는데 이 차값이 얼만데 이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테슬라도 사실 슈퍼차저만 이렇게 좀 주고 이러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사용자의 편의성도 증대해주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이죠. 그게 좀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고금리에 비싼 차, 루시드 이걸로 재미 보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가격이 이제 유출이 돼서 그렇죠. 이걸 막기가 어려운데 테슬라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뭐 구독자님께서 이게 모델 X의 팀킬도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SUV랑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프라임모터 플레드 시스템 아마 그대로 가져가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플레드 가격에 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 가격인 저 98,990불에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달만 기다리시면 뭐 가격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논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시가로 팝니다. 시가로 파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 뭐 초반에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몇십만 대 지금 팔려고 하면은 10만 대, 20만 대를 팔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텍스 크레딧이 해당되는 모델을 내놓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가격 파동이 한번 있었죠. 얘네들은 정말 제가 미쳤냐라고 할 정도로 기존 계약자들 금액까지 건드려서 사단이 아주 그냥 날 뻔했었죠. 그러니까 그 텍스 크레딧에 걸리는 그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몇만 대만 팔고 끝날 거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도 시간이 좀 늦어질 뿐 20만 대 이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시장 가격에 시가에 수렴할 겁니다. 자, 마지막은 포드는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아직 완벽히 타결한 건 아닙니다. 이게 텐터티브 딜인데, 그러니까 임시 딜인데 아마 이렇게 되겠죠.
노조가 원하는 만큼의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만, 첫 해 이미 11% 만만치 않죠. 첫 해 11%랑 이제 4.5년, 4, 5년 사이 이제 25%. 그러니까 이거는 사측이 원한 게 관철이 됐는데, 여기에 동의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More than 30%, 이제 탑 웨이즈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일부 이제 처음 들어오거나 401k라든지 부가적인 얻어낸 딜들은 이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싸워서 얻어냈던 거에 비해서는 무려 이번에 딜은 지금 평가되는 게 4배, 5배는 더 얻어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냥 캐시로 이게 올린 게 아니라 복지나 여러 가지 이제 옆으로 찔러주는 걸 왕창 올려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노조가 만족할 만한 정도라는 거는 회사가 이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에 끌려다니고, 근데 전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 아직 EV 배터리 팩토리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뉴스가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짐 팔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 팩토리가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다. UAW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아주 길게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성명서나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하는 다큐멘테이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구문에 아주 전기차 전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거는 노조의 최대 적이고 이미 양털 깎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그 과정도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타협을 했으니 이거 타협 안 했으면 앉은 자리에서 정말 수조 원씩 계속 또 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다. 그러나 아직 GM이나 지금 이 시점에서 스텔란티스는 여전히 노조는 계속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자꾸 최대한의 이 딜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알짜 공장들만 골라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빅 SUV, 빅 사이즈 SUV만 골라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데 정말로 미친 척하고 이렇게 배터리를 사줄 수 있을지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친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다 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진정한 국뽕이라면은 이렇게 지적이 왔을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합심해서 이겨내갈 생각을 해야지. 싫은 소리 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둥. 제발 좀 앞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지금 판로가 막혀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중국 애들은 엄청나게 싸게 치고 들어오고,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것도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하면은 중국 친구들은 약간 기술도, 그래서 포드랑 이게 CATL이 라이센싱도 가능하다고 봤던 건데 기술을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좀 꺼리는 게 없습니다. 중국 애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경에는 어차피 니들이 가져간들 우리만큼 싸게 못 만들기 때문에 라는 게 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한국 회사들은 아무래도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털리게 되면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협업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게 돼간다라는 거죠.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서도 참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기업 간 거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널 뭘 믿고 이걸 오픈해야 되니? 내가 뭘 믿고 이 물건을 줘야 되니? 심지어 뭐 금액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나라 간 관계도 정말 냉혹하듯이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기업 간 거래도 정말 냉혹하고 이게 서로의 참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정말
여실히 이런 자동차 환경을 보면서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